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3개월 뒤 공매도 재개, 증시 조정 올까입니다. 자, 지난 3월 16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6개월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 조치가 약 100일 후면 해제됩니다. 자, 과거 사례로 볼 때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9월이 오면 코스피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한 배경에 공매도 금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코스피는 반등을 시작했고 동학개미로 불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도 공매도 금지 덕에 가능했다는 해석이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코로나 발병 이후에 글로벌 1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진 탓에 사실상 거품이 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 전문가님,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좀 잘 버티셨나요, 두 분? 괜찮으셨어요? 예,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예, 글쎄 밖에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가 네. 더운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사무실에만 있는 게 전문가님도 오늘 네, 사무실에만 저도 계셨어요? 하루 종일 저는 사무실에 아침에 네. 6시 출근하면은 네. 저는 뭐 항상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저도 뭐 바깥이 더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더운 날씨에 사무실에만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오늘 두 분 넥타이도 굉장히 또 비슷하게 하고 오셨는데 오늘 두 분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계속해서 진단 상담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또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조합이구나 하시면서 두 분의 조합을 또 오늘 월요일 방송을 반겨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왕개미 선봉장님께서 많은 분들 와 계시네요 하시면서 인사해주고 계시고 물방장수님, 창공님, 또 이병재님, 또 1억 만들기 하시는 분도 오셨네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택님 오늘 수익 내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게 채팅창에서도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갑론을박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중에 벌써 반이 지났잖아요. 자, 이제는 이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우리가 준비해 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대응 방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또 저같이 이제 주식 신생아 수준의 초보자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전문가님, 공매도란 어떤 것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아마 이번에 공매도가 아마 금지가 안 됐으면 제 판단으로서는 아마 이 정도 지수 올라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공매도로 가면 앞에 공짜가 한자로 빌공짜예요. 네. 빌공짜라고 하는 게 그게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파는 행위인데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에 많이 빌려가지고 8,000원에 팔면은 네. 이제 2,000원에 지금 손실을 보는 구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올라도 수익 내고 빠져도 수익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주식을 빌려가지고 10,000원에 주식을 빌려서 8,000원에 팔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2,000원이 생기잖아요. 요 2,000원이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하고 있는 게 차입 공매도죠. 네. 근데 비차입 공매도도 가끔씩 있었는데 제가 2018년도에 한번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2018년도 4월 6일 날
그 삼성증권의 배당 사건이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그 삼성증권에 그게 이제 우리 사주 한 주당 배당금을 1,000원을 줘야 되는데요. 한 주당 1,000주씩 그냥 주식을 배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의 배당을 줘야 되는데 네. 한 주당 1,000주씩 주식을 주를? 줘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주식 수가 28억 주가 나온 거죠. 28억 주니까 보통 삼성증권의 주식 한 주 가진 사람들 1,000주의 주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날 한 11% 폭락하면서 거래량이 2천만 주 터졌는데 몰지각한 그 삼성증권의 그게 이제 직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거죠. 자기가 주식이 없는 상태 주식이 들어오니까 네. 이 주식 시장이 던진 거죠. 그가 사실 우리가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 우리는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공매도도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규제도 상당히 심하고 절차도 복잡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통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한 59% 정도 하고요. 그다음 기관들이 한 40% 정도 하고 개인이 한 1% 정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뭐 개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한 17%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공매도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개념, 또 과거 사례까지 들어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그 사건 굉장했어요 하시면서 혜원님도 그 사건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주식이 다시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했으니까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장이 근데, 좀 활성화가 됐어요. 네, 여러 가지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굳이 이제 공매도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국면 쪽에서 빨리 안정을 좀 찾았고 네. 또 우리 시장 자체가 너무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공매도 조치 이후에 시장이 활성화됐다. 분명히 뭐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시장도 올라왔지만은 공매도 부분 자체가 이제 좋게 보는 사람은 이제 순기능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공매도가 없으면 과다하게 주가가 부풀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버블이 올라가게 되면 누구 하나는 고점에 산 사람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가가 과다하게 올라간 부분 자체를 기관 투자가들이 분석력이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왜곡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자체가 시장이 이제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순기능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분명한 거는 이번 공매도 조치로 인해가지고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가지고 분명히 시장에서 수혜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 조치 금지를 한 것 자체가 보게 되면 두 차례 있었었어요. 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2008년도 10월부터 해가지고 다음해 6월달까지 해서 약 8개월 동안 그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 이번 코로나 국면처럼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네.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과 재정 위기와 그다음에 미국의 신용등 강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큰 2011년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는 예, 그렇죠. 8월 달부터 해가지고 2011년도 11월 달까지 3개월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보게 되게 되면 당시 이제 금지 조치 이후로 그 금융위기 이후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빠졌잖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많이 떴어요. 그러네요. 19.9%. 네. 이게 코스닥 시장이 이런 공모도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접근하는 쪽이니까 가장 수혜를 좀 받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논의한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D-100일 이후에 네. 지금 이제 해제가 좀 될 건데 그때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코스피는 반대로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 빠졌잖아요. 이게 이런 영향이 있다고 그러네요. 좀 봐야 반대로 되겠죠. 가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2011년도 8월달에 미국의 신용 강등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공매도가 금지되는 구간 쪽에서 오히려 코스피는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떴어요. 이것도 아마 수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활성화 영역에 코스피를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번 공매도 조치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한테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 종목 중심에 그다음에 이제 해제 이후에는 다 같이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 공매도 조치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금지가 좀 되면서 이제 네. 상한 물량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팔았던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쇼커브링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 네. 부분 자체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 역할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것 자체도 분명한 거는 네. 이번 공매도 영향을 받았던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공매도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올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금지 조치할 때 원래는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도 같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 코스닥도 같이 더 많이 오르고 있고 이번에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좀 수익률을 좀 따져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보니까 제가 코스닥은 빼고요. 코스피만 제가 한번 보면 네. 제가 코스피의 그 지금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 한번 보니까 1위가 셀트리온이고요. 그다음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두산인프라코아, LG 디스플레이, 하나투어,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파미셀. 이게 지금 코스피 시가 지금 공매도 상위 10개 종목인데 네. 제가 한번 종목을 보니까요. 이번에 코스피는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보면 3월 16일 코스피 지수가 1714포인트 쓰니 그죠? 네. 오늘까지 이제 계산해 보면 한 27%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전체 보면은. 네. 근데 종목을 놓고 보면 10개 종목의 평균이 48% 상승한 거죠. 평균이 48%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훨씬 더 더 많이 많이 상승했다는 올라갔네. 거죠. 네, 네. 제가 이 중에서 보면 두산 인프라코아는 무려 122%. 예, 그다음은 파미셀이라고 있거든요. 파미셀이 네. 126%, 셀트리온이 55%, 롯데 관광개발이 46%, 그다음은 지금 삼성중공업이 70%. 이걸 제가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네. 공매도 좀 상위 종목의 10개 종목이 평균 한 48%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 네.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의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그런 기업들은요 예전에 공매도에 한 전쟁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수그러 들었는데 아무튼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공매도 상위 종목이 10개 종목의 평균이 48% 상승이 나왔다. 코스피보다도 코스피가 27% 상승하고 평균이 48%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은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올해 이 공매도 금지한 거하고 2008년도와 2011년 좀 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네네.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과거 사례하고는 비슷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죠. 올해 같은 완전히 경우는 좀 상황이 지금 다르다. 워낙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었기 네, 때문에 네네네. 2008년하고 2011년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지금 시장은 유동성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해제가 되면 조금은 문제는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네,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 그럼 운영형님께서는 지금의 이 수익률 부분은 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예, 뭐 비슷합니다. 네. 공매도가 이제 3월 저는 이제 3월 13일, 3월 16일이 16일, 월요일이거든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좀 됐으니까 이제 그 시점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27%, 코스닥 시장이 49% 떴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압도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공매도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먼저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네. 이번 그 하락 국면 쪽에서 코스피도 더 빠졌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로나 국면 쪽에서 진단 키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죠. 경쟁력이 네. 부각이 또 좀 이슈들이 되면서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올랐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중과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시장은 이미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네네. 다우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공매도 금지의 수혜를 많이 받아서 상승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만약에 다우지수에 비해서 못 올랐으면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종목들 저도 좀 봤는데 대체적으로 공매도가 많아서 이제 공매도가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있던 물량 자체를 이제 일부는 이제 상한이 쇼커브링 해가지고 상한이 됐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주식이거든요. 비중이 이제 3월 13일 날 9.4%인데 지금 한 10% 정도까지 5월 말 기준에 떨어진 상태인데 2.4% 정도 감소됐으니까 프로테이로 따지면 거의 30%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30% 비중으로 떠있죠. 그렇죠. 그래서 50% 정도 상승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공매도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코로나 국면 쪽에서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그런 또 이슈가 많이 부각이 좀 됐던 부분 자체가 빠르게 좀 올라가니까 이제 공매도 했던 분들이 쇼커브링 빠르게 해소된 게 아닌가 봐야 될까. 그다음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코로나 국면 쪽에서 아직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해놓았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없으니까 시적도 안 좋을 거니까 공매도를 해소 안 한 거니까 주가가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매도 비중이 많아서 쇼커브링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은 코로나 국면 쪽에서 어떤 종목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느냐 또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이 빠르게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가장 많이 뜬 게 두산 인프라코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도 부산님 얘기했다시피 이번 코로나 국면 쪽에서 가장 그래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나 중국이라든가 인프라 투자거든요. 가장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였던 것 자체. 즉 코로나 국면 쪽에서 빠르게 업황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미리 공매도를 쳤던 분들이 빠르게 쇼커브링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폭이 빠르게 좀 나왔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정화를 찾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이번 기회에 좀 공매도를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공매도 조기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 이제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라는 게 있어요. 운영형님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공매도를 전혀 금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공매도 자체는 아까 조금 전에 순기능도 있고 역행도 있기 때문에 또 외국 투자가들 이런 규제에 대해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는 전면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도 적극적으로 전면 폐지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D-100일 이후에는 해제를 해야 될 건데 전면 해제하기는 여전히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좀 반대가 심하니까 약간의 수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해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가들 피해가 많은 게 중소형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좀 하자. 홍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4,700억 정도에 해당되는 시가총액 이상의 종목들을 그러니까 조건을 주자. 시가총액이 4,700억 이상 되는 약간 대형주 쪽에 우리나라 따지면 대형주는 아니고 아마 중형주 정도라고 좀 봐야 되겠죠. 중형주 정도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그 아래 종목은 금지를 하자. 그런 쪽으로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쪽인데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군요. 일정 조건이 갖춰진 종목들에게만 공매도에 대한 이거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이 홍콩식 공매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만 이제 공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한정해서 이제 공매도하는 그게 이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인데 아까 우리 박준 원장님이 이야기했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입장 표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조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 나름대로 홍콩식
이 공매도하고 네. 저는 일본식 공매도를 조금 합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일본식은 어떤 거예요? 일본식은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일본은 더, 공매도에 일본은 접근하고 개인들이 쉽게. 공매도 할 수 있는 비율이 한 18% 가까이 돼요. 네. 우리나라는 1%거든요. 1%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한 59%, 기간이 40%, 그럼 99%잖아요. 개인 1%밖에 못 하거든. 근데 그런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개인도 좀 공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홍콩식 공매도와 일본식 공매도 조금 믹스하면은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그럼 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해소가 그렇죠. 될 수 완화되죠. 있겠다. 왜냐하면은 개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지금 외국인들은 자유자유롭게 공매도 하는데 개인들은 못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기울어진 좀 운동장이죠, 불공평해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좀 손을 본다면 저는 좋지 않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에는 진짜로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한국 국내 증시에서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공매도가 재개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은 하도 외국인들이 지금 네. 많이 팔아대니까 혹시 이게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 들어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네. 아닌가 생각이 좀 네네. 되는데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럴까요? 이런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일단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는 쪽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는 것 자체는 안 들어온 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국내 쪽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많아서 일정 비율을 좀 줄인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일단은 그런 쪽에 본다면 약간의 그런 또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약간의 그런 또 부분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아직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대체적으로 일단 공매도 금지를 좀 안 하려고 해제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유동성이 많이 증가가 좀 되면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해제 부분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이전에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 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들이 있고요. 그대로 네네. 유지한 국가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히 볼게요. 네. 공매도를 이번에 우리나라는 지금 3월부터 9월 6개월이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게는 2개월을 공매도를 금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풀린 상태고요. 네. 시장이 빠지든 말든 그냥 공매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선진국들이에요. 미국, 네. 일본, 독일, 영국은 공매도를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공매도를 뭐 어차피 재개하면 외국인들이 시장 참여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기가 살아나면은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백 조건보다는 저는 이 아무튼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외국인들이 기관들 같은 경우 양쪽에서 수익을 얻는 거니까 그죠? 네. 지수가 올라가도 수익 내는 거고 그다음 지수가 떨어져 수익 내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은 나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 아마 재개되면 좀 거래량 한정 더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쪽이 외국인들이고 외국인들이 이 규제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될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두 분 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하면서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시장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된다. 그 이후에는 시장이 조정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운영형님께서는 의견 어떻게 보세요? 해제되는 시점이 이제 9월 15일이지 않습니까? 네. 9월 15일이니까 이제 그때 가면 시장도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시점 가면 이제 코로나 국면이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올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또 부분들과 겹쳐서 벌써부터 지금 신문에서 이제 그런 쪽에 그러니까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주가들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걱정돼요. 네. 일단은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왜냐하면 벌써부터 지금 D-100일 앞두고 지금 공매도 얘기가 지금 벌써 시장에서 경계감 얘기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 네. 이게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좀 며칠 지나고 나면 네.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되면서 영향이 끊어질 건데 단기적으로는 앞서 제가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약간의 어떤 영향이 있어요. 예, 일단은 그동안 못했던 공매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쵸. 많이 올랐던 것들을 가만히 보겠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떴거든요. 그러면 기관 투자나 예금 투자가 들어 주가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면 다시 대차거래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영향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시장의 방향 자체는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 속도에 달라 있거든요.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좀 된다 한다면 단기 영향, 짧은 심정 영향 이후에 바로 시장은 리바운드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것들은 당장의 관점에서 분명히 아마 좀 변동성 확대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 네, 현재 네. 시점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시장에 집중하고 그 시점 임박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내일 주가도 사실 모르는 건데 100일 이후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이유를 좀 많이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제 운영님 의견은 이제 이슈로서 단기적인 이슈로서 작용은 할 수 있겠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조치가 하지만 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시장 조정 올까요? 9월 이제 15일 날 연장할 수도 있죠.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연장할 수도 생각하세요?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뭐 그때 상을 보면 지장상을 봐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아마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면 시장의 심리는 상당히 위축이 될 거예요. 제 판단으로서는 시장에 저는 상당한 위축을 저는 가져온다고 보 심리적으로. 그다음은 상승폭이 컸던 종목 있잖아요. 네. 상승폭이 가다한 종목은 저는 반도체는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봐요. 반도체. 아니 상승폭이 큰 종목군들. 아, 네. 지금 상승폭 큰 종목은 주로 보면은 뭐 제약 바이오 종목이 상승폭이 맞아요. 워낙 크거든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200% 오른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공매도 세력에 저는 한번 유입이 되지 않겠냐 판단이 들고요. 네. 따라서 저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 배팅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미국의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도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군들은 공매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고 본격적인 저는 종목 차별화가 좀 9월, 15일 이후는 저는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는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예. 뭐 실적이 받쳐주지 실적이 않는 안 되는 종목이라거나 종목이나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오른 올랐던 종목들은 종목이라거나 저는 공매도가 좀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공매도에 영향을 받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 종목별 차별화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투자 종목들 어느 쪽으로 좀 보면 될까요? 공매도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아무 종목은 제가 이제 의뢰번서 LTS 보시면요. 그게 공매도 현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공매도 현황은 대차장고가 딱 나와 있고 한번 보시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사실은 지금 자리에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있죠. 네이버 같은 종목은 워낙 지금 실적이 뛰어나니까죠. 그다음은 반도체 일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만 좀 조심을 하시고 네.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종목은 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에 좀 받쳐주는 종목으로 위주로 매매를 하면 어떻겠는 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차정보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실적을 좀 바탕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 운영형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아까 전에 공매도 장고와 대차장과 많은 종목들이 고평가 주식이거든요. 이게 셀트리온, 롯데관광개발, 부산인프라코는 불확실성 있던 거,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고 인수 관련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바이오 종목 중에서 헬릭스미스, HLB, KMW, 퍼러비스, HL생명과학 이 종목들이 공매도 네. 많다는 자체는 주가가 비싸거든요. 어느 한쪽에서 물론 이제 좋다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또 불확실성 있는 고평가되는 종목이 가장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가 많은 종목 중에서 주가 많이 올라간 과거에 많은 종목 중에서
대차 많이 줄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 다시 대차 광고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 또 종목들만 좀 유의할 필요가 있죠. 업종으로 따지면 저도 거의 뭐 바이오 제약주고요. 예, 그거 엄청 고평가거든요. 왜 미국의 시각이 본다 한다면 미국의 바이오 제약주들은 적자 나는 기업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적자거든요. 이게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주가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그럴 수 종목들이 있겠네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금지 해지가 된다나 그런 종목 쪽으로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 재개까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의 주가도 모르긴 하겠지만 공매도 재개라는 것이 또 어쨌든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응 방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투자 방안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철저하게 좀 기업을 분석해야 된다. 실적 위주로. 예, 네. 실적이 나쁜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그런 공매도에 타겟이 되니까요. 그다음 저는 종목별 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슈가 있거나 또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위주로 매매하시면 공매도 세력에 좀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 들고요. 그다음 시장 주도주. 이게 시장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밑바탕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5G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 그 위주로 좀 한번 집중 투자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철저하게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형님의 대응 방안도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그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 지수 위치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과도한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주식들 고평가 종목이죠. 그들 종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들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회피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타겟이 되겠죠. 네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급등한 주식들 중에서 기업 가치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회피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과거의 잔고가 높은 종목 중에서 또 수익이 높은 종목들도 또 다시 잔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대차 잔고가 공매도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들 쪽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차 잔고 확인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